화식전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식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마지막 구절 불소이 잘해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온다. 요거부터 시작입니다. 불구이 민출지 구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스스로 산출내고, 이러한 것들이 개 비도지 소부야라. 소부, 어떤 다스려지고 짜여진 모든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 증거인데, 이것이 바로 자연지협냐라.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스스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제란 것은 권력이 개입하거나 어떤 권력자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백성들 스스로 각자 맡은 바, 각자 역할과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모든 것이 저절로 굴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괜한 얘기가 아니고 현 정부 들어서도 원전 산업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라기보다도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사고가 났을 때 피해, 체르노빌 사건,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원자력 사건, 이런 사건을 보면은 그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원자력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폐지된다면은 인간이 누려야 하는 편리함이나 인간에게 그 부여할 수 있는 유익함, 이런 것들은 정말로 다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수력발전소를 막을 때마다 자연환경, 그 다음에 4대 강도 마찬가지고 자연환경 얘기합니다. 제가 그때 상당히 그 고위직 공무원인데, 국토부 관련 공무원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스스로 저 깊은 산에 들어가서 세상 문명 이기와 담을 쌓고 살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런 얘기 하라는 겁니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그런 얘기 할 자격도 없다고. 그때 그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인데, 강원도에 보면 댐, 저기 한탄강 댐, 그 다음에 그 홍천에 이쪽에 그 남면 쪽이죠. 그쪽에 이제 댐을 막느냐 마느냐, 이런 걸로 다 이제 그 논쟁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그 댐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좀 말이 고분고분한 잘 듣는 저 경상북도, 안동, 영주 이런 데는 댐을 다 막았죠. 안동 같으면 댐이 3개인데 이번에 그 예타도 하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 봉화에 또 작은 댐을 또 하나 막는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많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인데, 국가 권력이 어떨 때는 개입을 해서 물기를 그 터주기도 해야 되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국가 권력이 괜히 그 개입해서 뚝을 허물어뜨릴 필요도 사실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마천 화식전을 읽다 보면은 그런 그 현상 문제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더 이상 말하면 비판이 되니까 제가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주소에 이르기를 주소왈 농불출즉 핍기식하고, 농산물이 출하되지 않으면은 먹거리가 부족하게 되고, 당연한 얘기죠. 공불출즉 핍기사라. 공이란 것은 여러 가지 어떤 그 기계류도 얘기할 수가 있고, 어떤 그 제품을 만드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그 도구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러한 그 일을 하는 공인들,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불출즉 하면은, 출하되지 않으면은 일이 부족해진다, 일거리가 줄어든다,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사업 그 자체가 원만하게 잘 이행되지 않고 진척이 더디게 된다, 이런 그 포괄적인 얘기가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상불출, 상인들이 불출이라는 것은 거래를 하지 않으면 산보가 끊어진다. 이 산보라는 게 뭐냐면은 식량 먹을거리나, 그 다음에 자재나, 그 다음에 상품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이게 끊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불출즉, 우인이 그 출하를 하지 않으면은 재물이 작아지고 재물이 작아지면은 산택이 개발이 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차사자 앞에 요 4가지는 민소의 식지원야라, 백성들이 입고 먹고 하는 그 근원인데, 이 근원이 크면은 그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근원이 적으면은 궁핍하다, 궁핍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깨끗하다는 뜻도 곱다는 뜻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작다, 줄어든다, 그 다음에 빈곤해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상즉 부국이요. 이러한 그 원리는 위로는 부자 나라를 만드는 그러한 원리요. 아래로는 그 작은 관점에서 보자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그 부자 가정을 만드는 그러한 원리인데, 빈부지도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빈부지도는 가난하거나 부자가 되는 돈은 막지 탈려라, 뭐 뺏거나 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교자유여, 교란 것은 뭐 정교하다는 것은 정통하다, 이 원리를 터득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원리를 터득한 사람은 그 여유가 있게 부자가 되고 부유롭게 사는 것이고, 졸자, 그 원리를 터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원리, 사마천의 그 화식전의 원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로는 바로 이겁니다. 빈부지도는 막지 탈려라. 탈려이 교자유여 졸자 부족이다. 그래서 중국의 속담에도 보면은 빈부는 누가 주거나 뺏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전답, 토지, 농토는 사전에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 집도 마찬가지다. 누가 먼저 차지해서 이게 내 거다, 네 거다 하고 미리 뭐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 우리나라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은 운명이나 사주팔자 이런 거 탓하지 말라, 이겁니다. 반드시 이 정교하게 되면은, 이 원리를 터득하게 되면은 반드시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나이가 아무리 먹더라도, 세상을 아무리 오래 살았더라도 이것의 원리를 터득하지 못하면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부자에 대한 막연한 저항감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에는요. 왜냐하면은 500년 왕조 정치, 그리고 36년 일본의 식민지, 그리고 해방되자 말자 3년 반의 전쟁, 정말 다 파괴돼 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이 가난한 나라, 먹을 것이 없는 나라의 민주주의는 도둑질과 싸움밖에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산업에 그 기반을 살려서 굴려 나가야 되는데, 그때 사실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준 것은 사실이죠. 또 정부에서 지원도 해줬고, 정부 지원으로 기업을 일으킨 분들의 어떤 성장에 의해서 또 국가도 덩달아 이렇게 국가의 그 품격과 사이즈가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지금도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것은 이제 대기업에 상당히 그 방어를 잘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의 그 아주 투기 자본에 그 자본들이 들어와서 우리 국내 자본을 잠식할 때 그게 정말 아주 잘 방어를 해주고 있죠.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것이요. 그런데 그 부자가 된 사람들이나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들 나름대로 벗어날 수 없는 무언가 있어요.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무언가 있단 말입니다. 똑같이 주어지는 24시간, 똑같이 주어지는 어떤 이 환경인데도 우선 그 산출되는 결과를 보면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죠. 부자가 된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은 돈이 불어나는 원리를 잘 알고, 그 원리에 동승하기 위해서, 그 원리의 사이클을 타기 위해서 내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느 그 특정한 기간 동안은 정말 구두쇠 자린고비 같은 그러한 정신으로 이 돈, 이 정말 시드머니, 시가 되는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또 가난하게 사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시간을 그냥 보낸 것이죠. 그냥 보낸 거. 특히 우리나라 같이 그 유학을 공부한 양반과 그것을 공부하지 못했던 뭐 그 반대편 사람, 뭐 옛날에 그 표현으로는 상민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이것이 완전히 뒤바뀌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 상민이라고 이렇게 하대하였던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장성을 해서 오히려 양반이었다고 한 사람들이 옆에 가지도 못할 정도로 저 멀리 가버린 그러한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가 늘어나는 원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학이라는 것도 실사구시의 학문인데, 이것이 수천 년 내려오면서 변질돼 버렸습니다. 학문 그 자체의 학문으로 눌러앉아 버린 것이죠. 그래서 산업을 얘기하면은 왠지 모르게 격이 낮아 버리고, 또 이익을 얘기하고 상업을 얘기하면 왠지 모르게 격조가 아주 그 형편없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도 이런 말을 했죠. 관리들이 조정에 들어가서 임금을 모시고
국민을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그런 이론을 전개를 하고 그런 학문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데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못한다. 왜 그러냐?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하기 때문에 선비가 어떻게 감히 이익을 논하느냐. 그 대란의 도를 선비가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입도 뻥긋 못하고 이와 기에 대해서 심성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앵무새 같은 얘기만 하고 물러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정치의 주도 세력들이 정치를 담당하는 주체 세력들이 생산적이지 못하고 또 산업에 대해서 관심도 없이 어떤 허상에 매달려서 정치를 하면은 민생은 파탄나고 그 정치의 주도 세력들과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갈라져서 정말 따로따로 놀게 되고 그 따로따로 놀기만 하면 괜찮은데 이것이 그 공간을 외세가 파고들면은 나라가 분열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리고 우리가 조선 후반기 그 500년 역사입니다만은 정말 후반기의 역사를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딱 맞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우리 힘이 없으니까 러시아나 중국이나 뭐 이런 그 아관 파천도 했죠. 제가 며칠 전에 덕수궁을 갔다 와서 고종의 길을 한번 걸어봤습니다만은 나라가 얼마나 힘이 없고 힘이 없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이 형편없는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에 몰래 숨어들었다가 나중에 또 다시 이쪽으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정말 치욕의 역사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과 100년 전 역사거든요. 150년 전 역사입니다. 내일 모레 6.25 사변 발발이 70년이니까 그때 6.25 전쟁 그 기준으로 한다면 그 전에 약 50년 역사, 70년 안의 역사. 정말 우리가 지금 같이 느끼고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역사입니다. 요즘 뭐 사실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은 뭐 친일이냐 친미냐 친중이냐 떠듭니다만은 왕조 하나가 무너지고 외국의 세력에 완전히 짓밟히고 이번에 그 뭐 위안부니 정신드니 해서 그 자금 유용 문제로 뭐 윤 씨가 국회의원도 됐다고 하던데 그러한 문제들이 사실은 불거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던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왕에게 있잖아요. 왜 왕은 비판하지 않아요? 전주의 시들은 왜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때 조선을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만든 안동 김씨는 왜 비판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들의 무능과 그들의 야욕과 그들의 탐욕이 국망으로 이어졌잖아요. 국호만 바꾸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했으며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그로 인하여 죽어야 했으며 얼마나 많은 또 백성들이 국민입니다. 요즘은 백성이 아니고 국민들이 정말 다치고 정말 큰 그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야 했습니까? 정말 따져본다면은 그 바로 근세사의 500년 동안 그 주체 세력이었던 그 사람들을 질타하고 잘못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잘못은 야단치지 않고 뭐가 이상하게 변했는지 개인이 36년간이나 나라의 그 문을 닫아버리는 국호를 내리고 자기 이름을 일본어로 바꾸고 뭐 이러한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행위만 자꾸 지금 와서 거론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힘없이 살다가 간 사람은 뭐 따질 일도 없지만은 뭐 그다음에 뭐 주체 세력으로 나라의 지도자급으로 등장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막 이런 비난이 참 많아요. 뭐 당연히 들어야 될 비난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또 관대한 사람들에게는 왜 또 관대한 겁니까? 야단을 치려면 다 야단을 쳐야 되고 비판을 하려면 다 비판해야 되잖아요. 친일이면 친일했던 사람 다 비판해야지 왜 너 친일은 비판받아야 되고 나의 친일은 괜찮은 겁니까? 자기 조상 친일은 괜찮고 남의 조상은 묘를 해쳐야 됩니까? 그 어려운 선거를 거쳐서 국회의원 해가지고 등원도 하기 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얘기하대요. 국립현충원에 있는 아마 동작구 국회의원 같은데 파묘해야 된다고. 그럼 자기 조상은요? 자기 조상 중에 그런 사람 없을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인문학 경지에서 인문학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넓어지고 보는 시야도 넓어지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4차 산업시대로 들어가느니 인공지능을 장착한 기계가 인간의 각 부위를 대신하느니 여러 가지 장밋빛 청사진이 있습니다만은 세상이 분화되고 또 발전되면 될수록
우리가 조용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수천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인문학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2000년 전 같으면 굉장히 미개인으로 생각합니다만은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지역에 따라서 지금 4차 산업과 정말 버금가는 그러한 문명의 이기를 누렸던 곳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은 지금도 우리 세계에서 세 끼의 밥 해결하지 못하고 그 염소가 먹는 물에 입을 대고 같이 물을 마셔가지고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반드시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이 재미없는 많은 제가 지적을 받습니다. 재미도 없는 한문 걸어놓고 이게 무슨 강의를 하느냐고. 그러나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것을 보시고, 이것을 제가 이제 다 강의를 하고 나면은 제가 그 신문에 화식으로 풀어보는 경제 칼럼을 56회 쓴 거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쉽게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